모택동 사망 이후 다시 권력을 잡게 된 등소평은 이런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문화혁명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1인 독재의 위험성을 깨닫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4자로 된 유훈을 남기면서 향후 100년간은 국제사회에서 절대 머리를 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시진핑은 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제2의 모택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아시아타임즈는 Is China's sea falling into the traps that Deng Xiaoping warned of? 중국의 시진핑이 등소평이 경고했던 함정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8년 5월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진핑이 등소평이 경고했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 중국을 설계했던 등소평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도전할 세력이 없는 독재 권력은 실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시진핑은 모택동 시대의 구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이란 예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다시 이루어내겠다는 야심을 뜻하는 말이죠. 시진핑의 이런 태도 변화 이후 중국에는 중화민족이 최고라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그리고 외국 문물에 대한 배타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등소평에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도강양해와 절대로 우두머리는 되지 않는다는 절부당두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종신 국가주석이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사람들. 2015년 7월 9일 중국의 인권운동가 등 250여 명이 한꺼번에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문 등에 시달렸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과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던 왕 치안장은 소위 709 검거 사건 당시 250여 명의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검거되었고 재판도 없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비로소 재판을 받고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전복 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고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화가 진행되면서 실종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인사에서 유명 배우, 재벌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유명한 세계적 여배우인 판 빙빙의 실종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예계를 길들이기 위한 시진핑의 본보기 사례였다는 해석도 있고 시진핑보다 더 유명세를 누린 괘씸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 재벌들 중 상당수도 실종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제경찰 인터폴의 총수였던 멍 홍웨이마저 중국에서 실종되어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시진핑 주석의 공안 라인 물갈이의 마침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공안에 존재하던 시진핑 주석의 정적에 대한 숙청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둘째, 인공지능 AI와 결합된 시진핑 개인 우상화에 의한 중국 사상 통제 위험성.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의 IT 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언론들은 이런 발전된 인터넷과 AI가 결합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상 검열과 국민 통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24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권위주의 국가이자 가장 부유하면서도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진보된 국가 중의 하나라며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시스템이 시진핑 주석을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직접 시진핑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위대한 중국의 부흥이라는 중국몽, 군사굴기에 따른 군비 증강과
그에 따른 중국의 제국주의적 행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죠. 중국의 군사비는 2008년 1,080억 달러에서 2017년 2,280억 달러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중국의 군비 증강은 질적, 양적 측면 모두에서 눈에 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을 배치함에 따라 이에 자극을 받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과 한국도 군비를 함께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에게 해외 세력에 대한 방어 및 공격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육군 상륙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한반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한반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뜻이며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싸고 도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당장은 한미 군사동맹이 확고하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지만 향후 세계 정세 변화에 따른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지고 있고 그에 저항하거나 도전할 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진핑 이전에 절대 독재자였던 모택동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 실패에 따른 악영향은 중국 내부로 한정되었지만 훨씬 강대해진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독재자 시진핑이 추진하는 정책이 혹시라도 오류를 불러일으킨다면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내부 동향을 꾸준하게 살피면서 중국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가면서 우리의 힘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 군사 전문지 www.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적 군사력 순위는 세계 제7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북한은 종합 군사력 세계 제18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통일이 된다면 중국도 통일한국의 힘을 얕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위에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